지난 편에는 저희가 이제 초기 시드와 그 다음에 프리 A 단계에서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에 대해서 다뤘다면,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덩치를 키우는 단계인 시리즈 B에서는 어떻게 특허 전략 포트폴리오를 쌓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이전, 그다음에 A 정도까지는 초기 단계에 사실 머물러 있고, 그때는 조금 더 우리 땅입니다라고 어떤 깃발을 꽂는 데 좀 집중을 했다면은 B부터는 사실 좀 투자금도 확 차이가 나고, 네. 그때부터는 IPO 혹은 뭐 M&A 어떤 엑시트 전략을 뚜렷하게 정해놓고 가야 된다 보니까 완전하게 이제 우리 땅을 밟지 못하는 성벽을 두텁게 높게 쌓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리즈 B에 들어간 단계에서 특허 관점에서는 어떤 키워드를 가장 중점으로 생각해야 되나요? 특허 관점으로서는 양적 확장, 양적 확장이 시리즈 B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플러스로는 이제 글로벌 진출, 글로벌 영토 확장, 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허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개수를 좀 확보할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 국내에만 머물러 있던 특허들을 해외로 진입을 하면서 네. 우리의 비즈니스 영역이 국내 시장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을 늘린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 배달 로봇 예시로 들어주셨는데, 성문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성벽을 쌓는 게 있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네. 또 어떻게 양을 늘릴 수 있어요? 네. 시리즈 A까지는 어떻게 보면 주춧돌만 만든다라는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시리즈 B에서는 양적 확장을 함으로써 실제 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벽의 두께 혹은 벽의 높이를 좀 전략적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두께거든요. 네. 두께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양적 확장에 좀 더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시리즈 A에서 이제 그 핵심 알고리즘에 대해서 특허를 받았고, 거기에 서스펜션 혹은 시스템, 뭐 어플 연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큼지막하게 주춧돌을 만들었다면은 그 사이사이를 이제 수십 개의 특허들로 이렇게 메꾸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메꾸는 작업이요?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줄 수 있을까요? 시리즈 B부터는 제품화 단계도, 제품에서도 실제 이제 상용화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네. 현장 데이터들이 많이 쌓일 거거든요. 네네. 시리즈 A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현장 데이터들이 조금 없고 약간 어떤 추상적인 개념들이었다면은, 시리즈 B부터는 매출이 일어나고 현장 데이터들이 쌓이면서 거기서 오는 많은 엣지 케이스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 자율주행 배달 로봇에서 예를 들었을 때는 비가 오거나 네. 눈이 오는 상황에서의 알고리즘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가, 미끄러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을 방지하는 기술,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통신이 끊기게 될 거잖아요. 그럴 때를 어떻게 재접속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던가, 카메라 다 달려 있을 건데 카메라가 가면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다 찍을 거잖아요. 네. 그들의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런 어떤 여러 상황들에 대한 엣지 케이스들을 다 특허화하는 작업, 그것이 이제 결국 주춧돌 사이를 메꾸는 어떤 특허들, 양적 확장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좀 더 그 주춧돌과 이제 성벽에 있는 벽돌들 사이사이를 메꿔주는 거라고 이제 좀 보면 네. 되겠네요. 네네네. 그런 디테일한 상황들에 따라 또 완전 세분화된 특허들을 또 낸다. 네네. 그러니까 큰 브랜치가 있으면 그 안에서 또 세분화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두께들을 갖춰가는 거죠. 그 성벽의 두께를 좀 더 두텁게 갖춰가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어떤 넓이의 관점은, 사실 넓이라는 관점을 현실적으로 생각해버리면 이미 주춧돌을 만들어지고 이게 성벽을 쌓아버리면은 넓이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넓이는 해외 시장이에요. 아까 전에 만든 건 국내 시장에 한정된 것이고, 이제 넓이의 관점에서는 해외 시장에 이제 진출해야 되는 시점, 그게 시리즈 B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리즈 A 단계에서 여유가 있으면 PCT를 출원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PCT라는 것은 해외 진출을 위한 티켓일 뿐이에요. 그 PCT 출원을 했다고 해서 그 어떤 권리가 정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각국의 이제 개별국 진입이라고 하는데, 뭐 미국, 뭐 유럽, 뭐 일본, 세계 각국에 실제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그 나라에서의 특허에 대한 심사를 받고 등록이 되어야지만 그 권리가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개별국 진입 절차들을 이제 시리즈 B 때 충분한 자금을 확보함으로써 그 개별국 진입 절차를 추진하고 진행함으로써 그 넓이에 있어서의 영토 확장을 이루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PCT는 어떻게 보면 여권 같은 개념?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진출하기 위한 어떤 기본 티켓, 네. 여권, 뭐 여권 이런 거 이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국 진입은 비자. 네, 그렇게 대응이 되네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사실 이제 PCT 출원을 하지 않고서도 개별국 진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기간이 1년으로 이제 정해져 있어요. 국내 출원으로부터 1년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국내 출원 같은 경우는 500만 원. 해외 출원은 얼마 드실 것 같아요? 국가별로? 선 여쭤보신다는 건 좀 꽤 많이 든다는 뉘앙스가 있는데 네. 1000 이상 드나요? 최소 1000입니다. 최소 1000이고 한 국가에 네. 한 국가에 최소 1000이고 요즘에 또 환율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쵸. 뭐 2천, 3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한 3개국, 4개국 특허만 나가도 네. 한 5천만 원이 깨지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이 비용을 다 감당하려면은 사실 시리즈 B 정도 돼야지만 감당이 가능한 것 같고 그래서 그 PCT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1년의 기간 내에 해외 출원을 나가야 되는데 PCT 출원을 하게 되면은 그게 30개월 혹은 31개월까지 좀 연장이 돼요. 그 기간이. 그러면은 30개월, 31개월이면 한 2년 6개월 정도 되는 건데 그 기간이면 충분히 시리즈 A에서 시리즈 B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되기 때문에 네. 자금력을 확보하고 해외 출원 나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그 티켓 네. PC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프리 IPO죠. 그렇죠. 네. 뭐 시리즈 C, D 뭐 있겠지만 예. 사실 그런 것들은 다 시리즈 B로 통합할 수 있고 네. 이제 진짜 본격적인 IPO를 준비하는 시기 프리 IPO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대체로 기술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허가 필요한가요, 이때도? 네, 뭐 지금까지는 그 프리 IPO 전까지는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네. 성벽을 구축하고 그리고 이제 시리즈 B에서 양적 확장을 통해서 우리의 제품군을 좀 다양하게 하거나 좀 두터운 기술력을 가져가는 쪽에 치중을 했다면은 프리 IPO 단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특허를 선점하라는 전략을 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막상 이게 IPO를 하는 관점에서는 뭐 어느 정도 다들 기본적인 기술력도 가지고 있을 거고 매출도 나오니까 IPO를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근데 IPO를 심사하는 관점에서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그 시민들의 그 돈이 들어가잖아요. IPO 이후에는. 그럼 너희의 다음 전략이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하거든요. 기존 매출 잘 나오는 거 알겠고 기존 기술 탄탄한 거 알겠어. 하지만 더 다음 확장할 게 뭐냐에 대해서 궁금해 할 거고 그것을 당연히 이제 텍스트로도 열심히 설명하겠지만 특허로서도 보여주는 게 엄청난 기술적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 산업이고 현재 매출, 현재 제품이 이거야라는 거는 이미 시리즈 B까지의 특허로 확보가 됐고 아직까지 기술이 구현되는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방향으로 나갈 거야. 좀 더 미래 3년 뒤, 4년 뒤, 5년 뒤의 먹거리는 이거고 이걸 특허로서 선점하고 있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은 이거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프리 IPO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니어도 특허를 내야 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네. 선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또 뭔가 깃발꽂기로 돌아가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특허가 결국은 계속 깃발을 꽂고 영토를 만들고 성벽을 구축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만들고 또 새로운 곳에 깃발을 꽂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땅 따먹기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더 이해를 좀 쉽게 하자면은 네. 계속 저희가 이제 자율주행 그 배달 로봇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네. 기존까지는 이 로봇이 회피를 하고 정확하게 배달을 하고 그 어떤 악천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우리의 알고리즘을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집중했다고 그러면은 이제 한 3년 뒤에 로봇이 기본적으로 배터리가 기반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네. 스스로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배터리 잔량을 추적해 가지고 스테이션 가서 충전하고 온다거나 센터를 찾아간다는 기술 혹은 완전하게 물류센터랑 연동돼서 완전 자동화되는 배송 거점을 구축한다거나 이런 뭐 미래에 더 나아간 청사진을 그리는 게 이제 프리 IPO에서 필요한 특허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제 쭉 들어봤을 때 뭐 시리즈 B에서 양도 채우면서 두께도 갖추고 그다음에 프리 IPO는 이제 미래에 아직 상용화되지 않은 기술도 미루 갖추다 보면은
특허 개수가 꽤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사실 특허 개수에는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다 기술특례 상장에 좀 한정된 내용이고 기술특례 상장에서도 AI 기업에 좀 한정된 내용인데 그 기술특례 상장을 통해서 AI 기업이 상장하는 케이스들을 계속 추적하고 모니터링 하다 보면은 거기서 답을 좀 얻을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한 5개년치 정도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프리 IPO 직전 5개년치의 특허가 어떻게 쌓여 있는, 어떻게 그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축했느냐를 보게 되는데 그게 한 50개 정도는 되어야지만 밀리진 않는다. 30개라서는 절대 IPO 성공할 수 없어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30개 정도 기업도 성공한 사례를 봤거든요. 하지만 보통은 한 60개 내에서 80개 사이가 제일 많은 것 같고 또 그 기술력이 탄탄한 기업들은 100개가 넘어가요. 그 개수로서 압도되는 것도 있거든요. 상장하는 기업들이 심사하면 다 비슷한 사람들이 심사를 할 건데 한 50개 있다가 어떤 데는 막 200개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특허에 신경을 많이 쓰네. 특허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거는 기술력이 있는 거네. 특허거리가 많네.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인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수에 대해서는 남들 대비 뒤처지지 말자라는 관점에서 직전 5개년치 한 50개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개수에서 보여주는 게 여기는 보호해야 될 기술이 많나 보다라고 그렇죠. 또 이제 네, 반증으로 기술력이 좋은 거에 대해서 그렇죠. 또 생각할 수 네. 있다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두 편의 영상에 거쳐서 완전 시드부터 프리 IPO까지 특허 전략을,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좀 다뤄봤는데 네. 다시 한번 이 두 개의 편에서 다뤘던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가장 초기 단계 뭐 시드 그다음에 프리 A 정도까지 완전 초기 단계에서는 깃발을 꽂는 데 좀 집중하고 최대한 비용 효율적으로 좀 접근하라라고 말씀드리는 그 전략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시리즈 A부터는 이제 기술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좀 가진 기업이라면 좀 더 특허에 치중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성벽 자체를 만들기에는 아직 좀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주춧돌 특허들을 좀 만들어 놓고 여유가 된다면은 PCT 추론 이제 해외 진출의 어떤 거점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PCT 추론까지 진출을 함으로써 우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포장할 수 있는 그렇게 가는 게 시리즈 A까지는 맞는 것 같고 시리즈 B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벽을 구축하는 단계 그리고 두께, 넓이, 해외 추론까지 다 이제 진행을 함으로써 기술적 해자를 구축해야 되는 단계라고 하고 이제 프리 IPO 단계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미래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특허로 증명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특허 포트폴리오를 이 단계별로 어떻게 구축해야 되는지 쭉 들으셨을 텐데 이거에 맞춰서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이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